네, 마감의 정석입니다. 후반에 동시효과 구간의 수급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몇몇 분들 궁금해하시고요. FTSE 또 정기 변경이 오늘자로 이제 이렇게 시총이 다 정리가 되면서 반영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좀 보내면 좋을지 김정수 전문가의 마감의 정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매수 대금 증가 없이 지수 2600까지 올라온 시장. 중심주는 홀딩하자입니다. 네. 어제도 이 부분 얘기해 주시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약간의 또 전략이 있어서의 미세한 차이도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 거래 대금이 늘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만 늘었죠. 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중심주 탑5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또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오늘 이쪽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또 상당히 체감 온도가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전체적인 평가부터 해주세요. 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수 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김밥하고 떡볶이를 가지고서 예시를 좀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연락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거래대금이 여러분 11조 7천억 나왔어요. 11조 7천억이 나왔는데 요게 3시 20분에 9.2, 3조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동시효과 10분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어제는 거래대금이 한 9조였는데 그럼 증가한 겁니까? 여러분. 규모로 봤었을 때는 2조가 증가를 한 거지만 이거는 사실상 전 증가했다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증가했었으면 아침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증가를 했었으면 이건 좋은 건데 어떤 동시효과 때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또는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건 좀 기계적으로 좀 약간 인위적으로 진행되는 자금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매수 자금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난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조정이 나면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가격이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견을 드리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자,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한 50이나 54면 사야지. 계속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와서 샀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잘 안 판다는 얘기. 한번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런 자금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네?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자금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 자금이 제가 이야기하는 좋은 매수 거래 대금인 거예요. 이런 주식은 끌고 가더라도 똑같은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LNF를 단기 매매하고 싶은 거예요. 단기 매매하고 싶은 건데 한 18만 원 정도 왔어요. 그러면 이거 17만 원 정도 손절가 잡고 지금 한번 들어갔다가 한 60이선 근방이나 반등 나오면 팔아야지. 이런 매수세는 저는 이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금이고 말 그대로 기업의 펀더멘탈에 순응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주가의 어떤 이 등락을 보고서 맞추겠다. 요거에 베팅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뭉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자금이, 이 매수 자금이라는 거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뭉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뭉치는 게. 손자병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다. 매수세를 아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도세를 우리가 적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군. 여러분. 매수세가 아군이고 그 다음에 매도세가 적군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해요. 첫 번째, 아군의 숫자가 적군보다 10배는 많아야 돼요. 압도적으로. 그러려면 첫 번째, 투자 심리가 좋아야 되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게 2,300개 되잖아요. 그럼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냐, 첫 번째로. 예, 아군의 수가 많아야 돼. 상승하는 종목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서 시장, 사실상 뭐 시장이 뭐 얼마 안 올라가더라도 그건 투자 심리가 되게 좋은 시장인 거거든.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단발 자금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자금 성격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상승하는 종목은 적고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거예요. 즉 적군이 많은 거죠. 적군이 많고 아군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명량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명량.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에서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이 적군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사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아군의 숫자가 적으면. 여러분. 적군이 많고 매도 우위가 더 강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고,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사실상 적군이 활기치기 쉬운 시장, 누르기가 쉬운 시장, 이런 구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딱딱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가격으로 제시를 했었던 거고, 요번에 삼성전자는 7만 원 밑에서 6만 5천 원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 지금 12만 2천 원 빠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8만 8천 원대부터 여러분들 추천드린 주식입니다. 이거 저희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정이 나오면 더 살 생각이 있지 팔 생각이 별로 없다니까요. 포스코홀딩스도 배터리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았죠. 근데 25조에서 5조의 자금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고요. 이 배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25조의 자금이 5조로 줄었어요. 5분의 1 토막이, 여러분. 그럼 똘똘한 함체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 성격 더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익내는 것도 중요한 건데 폭락을 피해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터리 가운데 그냥 난 1등만 하겠다. 나는 2등, 3등 안 하겠다. 왜냐면 자금이 주니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52만 원 어서 오세요. 54만 원 여기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매수하겠습니다. 다른 배터리는 관심이 없어요. 포스코홀딩스 알러브 소머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비엠이 유혹을 하더라도 나 그냥 1등 할래. 강물 1등 쪽으로 내줘야 되는 쪽으로 할래. 에코프로비엠 같은 애들은 거래대금이 5조가 아니라 한 7조, 10조로 늘어났을 때 해야지.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40만 원 깨지면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난 매수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LG 에너솔루션도 51만 4천 원인데 54만 원과 48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분할 매수 의견 들었으면 거의 뭐 매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폭락이 있었어요. 다 피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준은 어디서 잡는 거냐 이거예요. 돈에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서 잡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용하시는 돈, 시청자분들이 운용하시는 돈은 한정적이에요. 무한하지가 않다고. 한정된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종목을 사더라도 편입의 숫자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적군이 많잖아요. 유동성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많았을 때 아군의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500 깨졌을 때 중심주 하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 지금 2,600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세는 거냐면, 우리 아군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장수가 누구냐, 이순신 장군 같은 신분이 있느냐, 강감청 같은 이런 어떤 장군이 있느냐, 이런 이성계 같으신 분이 있으면 숫자가 적어도 적군을 상대로 했었을 때 명장이 많기 때문에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적군이 오합지졸 되게 분산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매도세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숫자가 적어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건 명장들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 적장의 목을 따려면 매도세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장의 목은 매도세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9월 초에 대규모 거래대금이 나왔었던 거는 이건 적장의 목을 벤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락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일단 나를 따를 수 있는 아군들 일단 모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길을 터준 거고,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이 따라 붙으면서 이제 유진테크나 이제 병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진테크도 모이고, 원익 IP에서 조정했다가 이제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모티저즈나 이런 주식들도 옛날에는
그 한미 반도체나 이런 주식들만 있으면 점점 번지잖아요. 근데 지금 2,600인데 반도체가 이 돈이 뭉치는 게 벗어날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반도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계속 홀딩 의견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하고 잘 보세요. 하이닉스가 잘 지켜보다가 얘네들이 계속 2개월 좁히면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자금까지 한 2, 3조 붙는다. 그럼 소부장 1차 없으신 분들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기 사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배터리는 이 세 종목을 보세요. 포스코홀딩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들 주식이 자금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나머지 이제 중형주들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고 배터리는 중심주들이 자금이 붙으면 조금 더 홀딩하는 거고, 중심주들이 자금이 만약에 붙지 않게 되게 되면 이게 단기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수는 가더라도 배터리는 그냥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시라고. 그리고 나머지 낙폭주들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포인트를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를 넘어가지고 이 부분, 하지만 진성수급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뚜렷하게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증가는 아직은 아니니까 기존에 강조하셨던 중심주 위주로의 전략 여전히 유지하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그렇죠. 동시효과 때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때 들어온 것보다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귀한 말씀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예. 이렇게 해서 마감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주말 내내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금요일이어서 종목 진단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접수 받고 있어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녁 9시에 이종복 전문가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난 지금 궁금하다 하시면은요, 바로 뒷 프로그램 진짜 쉬운 진단에서도 봐드리니까 이 시간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